오늘 배당금을 인컴으로 활용해서 건물주와 같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게 오늘 이 배당주 투자 전략의 핵심이고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특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의 분기 배당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는 1년에 한 번밖에 배당을 안 하죠. 3M도 들어보셨겠지만 63년 동안 배당을 해왔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25년 이상 이렇게 배당금을 꾸준하게 인상해온 기업이 130개 있습니다. 한국 증시 G20 중에 최하위 배당금. 국내 배당주로는 고우의 인컴 자산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좀 힘들다. 2년치 배당을 받으면은 자기가 코카콜라에 투자했던 원금이 나옵니다. 자기가 투자했는 원금이 2년마다 꼬박꼬박 나옵니다.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그 배당주들은 배당이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찾아가지고 원금도 키우고 그 배당률을 계속 높여나가는. 일단 배당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배당 투자 전략에 맞게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한 종목만 딱 사가지고 그렇죠. 배당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배당 많이 주는 놈 조금 사고, 그리고 배당 계속 올려주는 놈 조금 사고, 돈도 좀 들고 있어야 될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려면 그 전략에 맞는 배당주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배당 성장주, 그리고 리츠, 고배당주, 그리고 미국 배당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일단은 가장 적합하게 보이는 게 이제 고정 배당 우선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당 성장주는 아까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로 대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배당금을 해마다 올려주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아까 그런 종목들 25년 이상 하면 배당 귀족주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실제 은행이나 증권사 가보시면은 배당 귀족주 펀드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 귀족주만 모아서 따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도 따로 있고요. 사실 이런 배당 성장주들은 배당을 꾸준히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조금씩 중에서 계속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가는 게 이제 배당 성장주들이고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배당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성장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배당금과 더불어서 원금까지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금을 많이 주면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면 배당금을 못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당금을 많이 주진 않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낮은 배당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은 꾸준하게 계속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배당 성장주에 들어간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배당 성향, 배당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이게 배당 성향이거든요. 처음부터 많이 주는 고배당주가 있고, 이런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많이 주진 않지만 꾸준하게 배당금을 계속 인상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배당금 인상률이 연 3%짜리와 연 10%짜리가 있습니다. 배당금을 해마다 3%씩 인상해주는 기업과 10%씩 올려주는 기업의 어떤 그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래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배당금 인상률, 3년간 배당금 인상률을 보시면 애플 30%, 마이크로소프트도 31%, 그리고 JP모건은 76%, 저희가 아는 카드 회사죠. 비자 76%. 이렇게까지 배당금을 많이 올려줍니다. 감히 저희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배당금 인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인상률이 그러니까 언제 3년 동안? 예, 3년 동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 인상된 거를 재투자해서 결국에는 배당 주식수를 또 늘려가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일단 배당 투자의 기본적인 투자 컨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리츠입니다. 리츠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물 부동산을 바탕으로 일단 임대사업
뭐 혹은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이제 그 사업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법인세가 면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세법상 그래서 대부분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요. 보시면 리츠 기업의 대표적인 회사가 리얼티 인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리테일 리츠고요. 미국 전역에 6,700개 정도 있는 상가 점포들을 갖다가 이렇게 임대하는 그런 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94년 이후로 꾸준히 이제 임대율이 한 96%, 7%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80조. 네, 저희 하이닉스가 지금 한 80조 정도 되니까 상당히 리츠에서는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4년 이후로 꾸준하게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당 귀족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 단위로 배당을 합니다. 시가 배당률로 한 4에서 5% 정도 일단은 배당을 꾸준히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아메리칸 타워는 통신 설비 리츠거든요. 시가총액이 140조입니다. 하이닉스 규모보다 크죠. 네, 그래서 일단 미국 리츠 중에서는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신탑이나 안테나 등을 지어놓고 그런 거를 임대하는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3개월마다 배당금을 계속 올립니다. 분기마다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보통 이제 송신탑을 하나 지어놓고 여러 고객사들한테 임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이 매우 높고요. 이 한 회사가 이제 뭐 거의 이 한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업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진입 장벽 자체가 되게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리츠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2%라서 좀 낮은 편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마다 배당금을 계속 늘려줍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배당 성향이 낮지만 배당 성장률은 우수하고 좀 배당 흐름이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린 건 저희가 좀 흔히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고배당주입니다. 저희도 연말이 되면은 뭐 배당 투자에 대한 뭐 이렇게 문의들이 많으신데 KTNG나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배당이 좀 많이 주는 회사죠. 그렇죠. 근데 배당을 많이 주다 보면은 회사가 조금 뭐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이랬을 때 배당금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 배당 안정성이 높은 종목만 일단은 찾아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시가 배당률이 이런 미국의 고배당주들은 8%에서 10%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주고요. 대신에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막 급등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에서 이제 주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배당을 크게 받는 그런 쪽으로 일단은 착안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 회복력이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왔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도 크게 빠집니다. 빠지게 됐을 때 그 배당금 몇 프로 먹으러 들어갔다가 원금 다 날려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회복력이 좋은 아주 우량한 뭐 그런 고배당주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RS캐피탈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대출하는 회사입니다.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데 보통 이제 고정금리로 차입을 해가지고 일단 변동금리로 일단은 대출을 해주는 그런 회사고요. RS캐피탈의 모회사가 이제 RS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글로벌 투자 회사 중에 좀 큰 회사가 이제 뒤에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정성을 좀 고려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회사들은 뭐 주가가 빠질 때, 큰 폭의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투자하시면은 배당률을 엄청 높일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대출회사인데 금융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면은 그때도 배당금을 계속 주나요? 아까 전에 그 초기에 그 RS캐피탈의 그 배당
그 히스토리를 보여드렸는데, 예.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배당금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대신에, 조금 줄어들고,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다시 제대로 회복을 했고요. 배당도 계속 좋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좀 우량하지 못한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을 안 주는 배당 컷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 미국 배당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이제 고정 배당 우선주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주에 비해서 배당받을 권리가 우선하는 주식을 고정 배당 우선주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우선주들은 채권하고 비슷하게 배당률이 일정하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정 배당 우선주로 저희들이 이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미국의 2위 은행이죠. 사실 그런 종목이 저희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우선주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25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 금융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은행 우선주들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우선주들한테는 그 은행이 나중에 무조건 $25에 사주겠다는,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 게 고정배당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에 사주는 이유가 뭔데? 그 부분은, 일단은 그 바젤 3라는 그 협약이 있습니다. 예, 은행들의 어떤 그런 대출이나 이런 규제에 의해 가지고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려면은 자본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우선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자본을 늘려가지고 대출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우선주들은 보통 콜 데이트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콜 데이트가 뭐 2025년도 1월 1일이다. 2025년도 1월 1일이 되면은 그 은행에서 이 우선주를 $25에 내가 무조건 사주겠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협약이 돼 있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뭐 작년 코로나 위기 때 마찬가지로 뭐 JP모건 이런 우선주들도 $25에서 뭐 크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 우선주가 빠진 거를 확인을 했다면 당연히 사야겠죠. 사게 되면은 결국에 이 주가는 $25로 수렴을 할 거고요. 우선주들은 보통 이제 초대형 우선주들은 연에 한 4에서 5% 정도 배당을 하고요. 미국의 이제 뭐 지방은행이나 중대형 뭐 은행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6%까지도 배당을 하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배당금 플러스 원금까지도 크게 늘릴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배당주 투자에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하실 수가 있는 게 고정 배당 우선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배당 안정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대형 은행주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25에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가가 올라서 수익 보는 경우는 빠졌을 때 살 경우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꾸준한 배당, 이거를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 뭐 아무리 초대형 뭐 은행주라 해도 경제 위기나 뭐 이런 게 오게 되면은 배당이 잠깐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뭐 그런 파산 단계나 뭐 이런 게 벗어나게 되면은 회사가 정상화되게 되면은 다시 배당도 재개되고요. 주가는 $25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착안하셔가지고 혹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고정 배당 우선주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콜 데이트라고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25보다 높게 $26에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 되면 25년도 1월 1일이 되면 $25에 사주기 때문에 내가 $26에 사서 들고 있다면 $1를 손해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홀데이트가 가까워지면은 팔아가지고 또 다른 많이 남아있는 고정배당 우선주로 교체하는 전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은행이 꼭 2025년도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뭐 바로 25달러로 상환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더 갈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콜데이트를 기준으로 25달러에 주가가 수렴한다는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은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배당 전략과 그 전략에 들어가는 배당주들의 특징과 유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배당 계좌는 투자 목적에 맞게끔 이제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 목적에 따라 계좌를 분리하지 않으면 섞이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위험 요인에 노출됐을 때 휘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언급드린 거는 일단은 월세와 같은 효과, 셀프 연금을 만들어 보자는 게 이제 오늘 얘기였고요. 추후에 자녀의 이제 뭐 대학 학자금이라든지 혹은 뭐 적금 같은 효과를 누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배당 계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시면 각각 목적에 맞게끔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벨 전략은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언급드렸지만 고배당주만 갖고 있기에는 부담스럽고 위험하니까. 일단은 배당만 받아가지고는 원금이 늘어나지 않는 단점이 있고요. 배당 성장주만 갖고 있기에는 또 월에 나오는 배당금이 좀 작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둘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짜가는 게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이렇게 최근에 이제 미국 종목들이 워낙 올라오다 보니까 배당 성장주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랐을 때는 일부 이제 그 배당 성장주를 팔아가지고 배당 주식을 고배당주를 좀 더 늘리는 이런 이제 재조정하는 게 가끔 이렇게 종종 필요하거든요.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그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기간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기간,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 거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해서 또 배당주를 좀 늘려주는 이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꾸준하게 해가는 전략이 중요하다 보실 수가 아까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식 수를 늘리자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뭐 테슬라 최근에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도 또 많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많이 올랐을 때 좀 일부를 이제 수익을 확정 짓고 고배당주를 좀 늘리는데 또 활용하시면은 궁극적으로 배당 수익도 많이 늘리고 원금도 같이 지켜나가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와 뭐 바벨 전략이라고 있는데 사실 보시면 이제 레버리지라는 거는 주가가 1 올라갈 때 2배, 3배 올라가는 뭐 이런 그 상품들이 ETF가 이제 레버리지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 이제 단기 국채의 60%, 그러니까 현금을 60% 들고 있는 와중에 40%만 투자를 해가지고도 S&P 500이 올라가는 수익률을 쫓아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레버리지는 특히 저같이 이렇게 아직 그 시드머니가 크지 않은 저한테는 이렇게 적절하게 레버리지를 섞어가는 게 제 원금도 같이 키워나가는 데는 좀 적절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저한테 하셨는데 어떻게 표정이 안 좋아지십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부자 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원금과 배당금을 꾸준하게 늘려가는 전략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세금 부분은 일단은 뭐 배당 소득세는 미국은 15%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딱 들어올 때 미국에서 15%가 차감된 이후에 한국 증권 계좌에 입금이 되고요. 나중돼 가지고 혹시라도 형님 올해 배당금이 500만 원씩 나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걱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죠. 많아도 걱정인데. 배당 소득이 일단은 지금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은 저희가 종합과세가 적용이 되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은퇴 이후에 뭐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게 없다고 봤을 때 연간 7천만 원 이내라면은 실효세율이 15%입니다. 더 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원천징수 당한 건 뗀 것만 해도 더 이상 낼 게 없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노후 자금이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소득이 있다면 또 이게 또 달라집니다. 계산을 또 따로 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금융소득만 7천만 원 이내라면은 현행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내야 될 세금은 없다. 그래서 저도 목표는 예, 월 배당 500만 원씩 받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뭐 양도세는 뭐 일단은 매도를 안 하면은 뭐 이렇게 따로 낼 거는 없지만, 예, 저희도 2023년부터 이제 주식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고요. 미국은 예, 22%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확정인가요? 예, 확정입니다. 아. 예. 근데 뭐 안 팔면은 사실 양도세는 안 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팔 때 한 번만 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예, 요거는 뭐 사실 문의를 주시면 예, 가까운 세무사님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예, 건강보험료는 워낙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그 고배당 투자 전략, 미국 배당 투자로 이제 월세 만들기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뭐 저 역시 마찬가지로 DIQ 파트너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 관련된 이런 종목들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재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종목들을 일일이 상세히 다 언급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 포트폴리오를 뭐 성향에 맞게끔, 저나이 같은 경우는 좀 더 원금을 늘려야 되는 입장이고, 은퇴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자산을 지켜나가면서 꾸준하게 인컴을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모델 포트폴리오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오늘 뭐 너무 새로워가지고 2차 전지, 2차 전지 하다가 또 배당 성장 정말 건물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건물을 돈이 많다면 당연히 건물 사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원금도 늘려나가야 되고 추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원금과 배당금을 같이 키워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 보증 주식에는 확실히 그 장기 투자와 적절한 포트폴리오, 이게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미국 주황이 많이 올라가지고 예, 뭐 지금 배당주 투자가 적절한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배당주 투자에는 하락장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미리 이렇게 배당주 투자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통지도문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정말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물주처럼 건물 없이도 매달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를 준 유진투자증권 김원영 동문에게 정말 감사하고, 우리 동문 여러분들도 김원영 동문에게 상담하고 건물주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김원영의 동지 이코노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